평생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직장 동료들과 부대끼며,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던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는데 왜 나는 종종 외로웠던 걸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왜 마음 한 구석은 늘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던 걸까?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있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으면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모임에 나가고 술자리에 참석하고 경조사를 챙기느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많은 만남들 중에서 정말 내 마음을 어루만져준 만남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외로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진정한 평화에 관한 이야기,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요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숙명이라고요.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어딘가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의 말을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1788년에 태어나 1860년에 세상을 떠난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을 거의 홀로 살았어요.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친구도 거의 없었으며 결혼도 하지 않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를 염세주의자, 비관론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결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만의 평화를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쓰고 플루트를 연주하고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고요한 일상을 보냈거든요.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교적인 본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어울리게 만들지만 공허함과 단조로움이 그들을 함께 있게 만든다고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는 이유가 순수한 애정이나 진실, 어린 관심 때문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많은 인간관계가 사실은 외로움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너무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60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수많은 모임에서 나눴던 대화들, 지금 기억나는 게 얼마나 있으신가요? 함께 술 마시고 웃고 떠들었던 친구들, 지금도 연락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때는 정말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저 상황이 만들어준 관계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를 고민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한다고요. 여기서 재능 있는 사람이란 IQ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 혼자 있어도 충분히 채워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재 없이도 자기 자신과 함께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죠.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고 연락도 뜸해지고 하나둘 세상을 떠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거든요.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생존해야 했고, 성공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관계를 관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셨잖아요.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할 필요도 줄었고,
출세해야 할 압박도 덜해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원하는 데 없어서 느끼는 결핍이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풍요로운 홀로됨이에요. 마치 깊은 호수 같은 거죠. 표면은 고요하지만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고독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사유와 평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세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하다고요. 예전에는 약속이 없으면 허전했는데 지금은 텅 빈 하루가 오히려 기대된다고요. 이건 우울증이나 사회성 부족이 아니에요. 성숙의 증거입니다. 내면이 충분히 익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기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사교성은 홀로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무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하는 무능력에 비례한다고요. 조금 독한 말처럼 들리지만 여기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하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조용한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사실 자기 내면이 빈약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풍성한 세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혼자서도 생각할 거리가 많고 느낄 것이 많고 음미할 것이 많은 사람은 굳이 외부에서 자극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고독은 감옥이 아니라 정원이에요. 자신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인 거죠. 여러분의 지난 삶을 잠시 돌아보세요. 정말 마음이 통했던 사람,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줬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나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진짜 연결은 자주 만나고 안 만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몇 년을 만나지 않아도 만나면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한 사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관계가 진짜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비판했던 것은 이런 깊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가 경계했던 것은 피상적인 사교, 의미 없는 수다, 상대방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관계였습니다. 심심하니까 만나고, 외로우니까 전화하고, 내 얘기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약속 잡는 것. 이런 관계는 오히려 서로를 소모시킬 뿐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런 피상적인 관계들이 정리됩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 모든 모임에 참석하기 어렵고,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니 의미 없는 만남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게 되죠. 그래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진짜 친구만 남는 거예요. 양이 줄고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대표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핵심 내용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다가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이 끝없는 욕망의 바퀴 위에서 우리는 평생 달리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더 많은 친구를, 더 넓은 인맥을, 더 화려한 사교계를 원했죠. 그런데 그것을 얻어도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친구가 100명이어도 외로웠고, 파티에서 인기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허전했죠. 왜냐하면 관계의 양이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하거든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해법은 욕망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원하는 것,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고독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내면을 마주하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필요한 욕망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죠. 60대 이후의 삶은 어떤 면에서 이런 지혜를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해봤잖아요. 돈을 벌어봤고,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봤고, 배신도 당해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이 눈으로 인간관계를 다시 바라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풍경이 보일 거예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래 알았어도 피상적인 관계가 있고 얼마 안 됐어도 깊이 연결된 관계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이런 구별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게 되죠. 쇼펜하우어는 홀로 있는 능력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친구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친구가 없어도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관계 없이도 내가 온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역설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집착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의존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요. 혼자서도 괜찮으면 상대방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순수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원해서 만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이에요. 동양 철학에도 비슷한 지혜가 있습니다. 도덕경을 쓴 노자는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장자는 무위자연, 즉 억지로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강조했죠. 불교에서도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깨달음의 핵심입니다. 동서양의 현자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있을 수 있는 힘,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내면의 평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삶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는 매일 일정한 루틴을 지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몇 시간 글을 쓰고,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책을 읽었어요. 이 단순한 일상이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나 화려한 사교 없이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죠.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비결은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에요.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정원을 가꾸든, 산책을 하든, 음악을 듣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다른 사람 없이도 나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지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사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통찰을 얻었어요. 이런 사유의 습관이 있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산책하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흥미로운 생각들이 펼쳐지거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미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세요. 그 경험들을 곱씹어보고 의미를 찾고 삶의 교훈을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너무 바빠서 미처 돌아볼 틈이 없었던 것들, 이제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그 속에서 놀라운 발견들을 하시게 될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경계했던 것 중 하나가 수다예요. 그는 대화의 대부분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의미 있는 대화, 서로를 성장시키는 대화는 소중하죠. 하지만 솔직히 일상적인 대화의 많은 부분은 별 내용 없는 잡담이에요. 날씨 얘기, 건강 얘기,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하는 소문, 반복되는 불평불만.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나면 오히려 피곤해지는 경험 있으시죠? 나이가 들면 이런 무의미한 수다에 쓸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요. 이걸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말의 무게를 아는 것이고 침묵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정말 할 말이 있을 때만 말하고 나머지 시간은 고요히 자신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삶이에요. 물론 완전한 고립은 좋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은둔자처럼 산 것은 아니에요. 그는 매일 카페에 가서 신문을 읽었고 단골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은 유지했어요. 다만 그것이 전부였을 뿐이죠. 깊이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거나 어울리기 싫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사교를 위한 사교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균형이 중요해요. 완전한 고립도 아니고 과도한 사교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 자신에게 맞는 지점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고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이 적당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맞는 양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행복은 평온함이다. 행복은 희열이나 흥분이 아니라 고요한 만족이라고요. 젊을 때는 강렬한 감정을 추구하죠. 뜨거운 사랑, 짜릿한 성공, 환희의 순간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왔다가 금방 사라지고 사라지면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진짜 행복은 조용하다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특별히 아픈 데 없이 몸이 괜찮은 것. 따뜻한 차 한 잔의 향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오후.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복은 혼자 있을 때 더 잘 느껴집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신경 쓸 게 많아요. 대화에 집중해야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살펴야 하고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 신경 써야 하죠. 하지만 혼자 있으면 오롯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어요. 차의 맛을 온전히 느끼고 음악의 선율에 빠져들고 햇살의 따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죠. 이런 순수한 경험들이 쌓여서 평온한 행복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19세기에도 사람들은 사교에 집착했어요. 귀족들은 파티에 참석하고 사교계에서 인맥을 쌓고 누가 누구와 친한지 신경 썼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SNS에서 친구 수, 좋아요 수, 팔로워 수를 신경 쓰고 누가 내 글에 반응했는지 체크하죠.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하지만 60대 이상이 되시면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SNS를 안 해도 되고 안 하면 그만큼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화려한 삶을 볼 필요도 없고 내 삶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내 삶을 살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것처럼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해요. 쇼펜하우어가 친구를 싫어했던 건 아닙니다. 그도 소수의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다만 그는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시했고 피상적인 사교를 경계했을 뿐이에요. 그의 메시지는 친구를 다 끊으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진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해요. 친구가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전처럼 많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소수의 진정한 친구만 있으면 충분하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서도 잘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중에 의지의 부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설명하면
욕망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관계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면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서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생기잖아요.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안 해줘서 실망하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안 와서 서운하고, 내가 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아서 억울하고. 그런데 애초에 기대가 없으면 어떨까요? 상대방이 뭘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괜찮은 거죠. 이런 마음가짐이 되면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이건 냉정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넓은 마음을 갖는 거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변화를 강요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면 갈등이 줄어들고 관계가 자연스러워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워집니다. 60대가 넘으시면 이런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분들이 많아요. 젊을 때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게 부질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사람은 잘 안 변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요. 이런 수용의 자세가 생기면 많은 관계가 편해져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어요. 사위가 기대에 못 미쳐도 딸이 좋다는데 뭐 어때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자녀들의 선택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이 들매 장점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젊음은 열정과 에너지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늙음은 열정이 줄어들지만 지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삶이 더 평화로워진다고 했어요. 물론 건강 문제나 상실의 슬픔 같은 것들이 있지만 마음의 평화라는 측면에서는 노년이 청년보다 유리하다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행복도는 유자 곡선을 그린다고 해요. 젊을 때 비교적 높았다가 중년에 가장 낮아지고 노년에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중년에 낮아지는 이유는 책임이 많고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이에요. 일도 해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이런 부담들이 줄어들고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 수업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노년은 고독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거나 멀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고독을 두려워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고독을 친구로 삼으면 오히려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독과 친해지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에요. 취미가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명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뭘 느꼈지, 뭐가 좋았지, 뭐가 아쉬웠지, 내일은 뭘 할까, 이런 생각들을 천천히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평생 바쁘게 살아오셔서 가만히 있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조금만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점점 소중해질 거예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고독의 선물이에요.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꽤 유명해졌어요. 젊은 시절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어서야 그의 철학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는 그 명성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 삶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반려견 아트무스와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이런 삶이 부럽지 않으세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만의 리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60대가 넘으셨으면 이제 이런 삶을 살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평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셔도 되고요. 물론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신 관계들 중에서 진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 보시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관계와 그냥 관성으로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전자에 더 집중하시고 후자는 서서히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꼭 연락을 끊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모임에 안 나가도 괜찮고 전화 안 해도 괜찮고 경조사 안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멀어지면 원래 그 정도의 관계였던 거고 그래도 유지되면 진짜 친구인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것도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루셨어요.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셨죠. 이제 남은 시간은 오롯이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시고 가고 싶었던 곳에 가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세요.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오느라 미처 마주하지 못했던 나 자신, 그 사람이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것처럼 고독 속에서 찾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이 들수록 나 자신으로 충분해진다는 뜻이에요. 외부의 자극 없이도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도 나는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셨을 거예요. 지나온 관계들, 소중했던 순간들, 힘들었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충분히 성숙해지셨어요. 이제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껴안으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평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독 속에서 홀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반면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시나요? 아마 이제는 조용한 방, 익숙한 의자, 창밖의 풍경, 그런 것들이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변화예요.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대신 남은 친구들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생각하세요. 사교가 줄어드는 것을 불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조용해진 삶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세요.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고독 수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고독은 적이 아니라 친구예요.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에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예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신다면 남은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한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자기 자신 안에서 그것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행복의 씨앗이 있어요. 다만 너무 바빠서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제 그 씨앗을 찾으세요. 고요한 시간 속에서 혼자만의 공간에서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그 씨앗이 싹을 틔우면 어떤 것도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친구가 적어도, 모임이 없어도, 세상이 시끄러워도 여러분 안에는 고요한 정원이 있을 거예요. 그 정원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안식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삶이 깊은 평화로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